일단 12월 1일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와 또 이튿날인 2일에는 노동부가 발표할 11월 고용 동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사실상 1일과 2일 연이어 발표되는 이 물가 또 고용 지표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가 하락 흐름이 다시 확인이 되면 연준은 12월 FOMC에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판단을 하고 있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인상폭을 좁힐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될 텐데요. 또 FOMC 회의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는 연준의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30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점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또 내일은 주택 시장 지표도 공개가 되는데 시장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주택 가격 통계인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10월치까지 내일 나오니까요.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잠잠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오고요. 네. 12월 FOMC가 또 곧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나오는 지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밍캐스터가 짚어주는 동안 페드워치 실시간 지금 동향을 체크를 해보니까 75bp 가능성이 또 조금 약간 올라선 모습입니다. 50bp 가능성이 69.9%로 이제 7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슬금슬금 75bp 전망이 30%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표가 나오면 또 완전히 또 바뀌는 흐름이 될 테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뭐 끝이 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참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긴 하지만 거의 끝물인데요.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 짚어드리면 30일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있고요. 1일 크로거 정도가 이제 주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아니지만 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 속에 얼마나 주가가 좀 버텨줄지 이 역시도 주가 흐름을 좀 가릴 변수로 이번 주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시즌이 마무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간략하게 뭐 저희가 언급은 했지만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포함해서 또 연설도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 외에 또 연준 인사들의 연설들이 좀 주목이 될 텐데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오늘 새벽에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오는 30일에 싱크탱크인 브루킨스 연구소에서 노동시장과 경제 관련해서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준이 최근 경제 흐름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번 연설에서 좀 중요한 힌트들을 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또 어떤 연설들 있는지 살펴보면 30일 날 리사쿡 연준 이사 연설 있고요. 12월 1일 목요일에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까지 목요일 날 3건의 연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까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일단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인플레가 약간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한 번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표들이 큰 영향이 있을까 싶어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수목금이 진짜 중요하죠. 수목금은 정말 매일매일 뭐가 중요해요? 수요, 목금 중에 언제가 중요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진짜 수요일은 정말 중요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도 있고 베이지북도 있고 잠정주택에다가 졸트 있고 야 장난 아니네요 이번 주는 진짜.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PCE가 이제 목요일날 발표가 돼요.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 CPI를 보셨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앞자리 수를 바꾸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번에 PCE에서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인가라는 분이 관건인 것 같고 같은 날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서 나오고 총재서 연설 둘이나 있고 이제 금요일도 이제 찰스 에반스 있고 고용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월화 정도는 굉장히 시장이 뭔가 확 위로 치거나 밑으로 확 빠진다기보다는 오늘은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이슈가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중국 이슈 때문에 오늘 미증시도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항상 중요한 거는 초반엔 눌리지만 막판에 어떤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중반까지 괜찮았는데 2시 이후에 좀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끝에 좀 틀어 올리긴 했지만 일단 오늘 미증시를 볼
볼 때 초반보다는 후반 쪽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내일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고 이제 수목금부터는 그날 발표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위쪽 갈까요? 뭐 떨어질까요? 이것보다는 이제 그날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어쨌든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뒤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이버 만데이는 지금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바로바로 나오면서 바로바로 레코딩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레코드 이제 기록적인 어떤 그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는 네. 내용을 제가 방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네. 이번 주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데이터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더 갈 것이다 아니면은 더 뭐 내년에 네. 추가적인 또 저점을 확인해야 될 것이다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저희가 월화수목금 이제 패널 분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대표님은 좀 이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증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오늘 중국 관련 이슈는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이슈였죠. 뭐 돌발 이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슈가 길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이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인민들이죠. 이제 네.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좀 잘 돌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히려 BBC 기자까지 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어떤 시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까 어떤 분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시진핑이 먼저 사라지냐 아니면 뭐 시위하는 분들이 먼저 사라지냐 이런 식의 또 농담을 하는 분도 있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봤을 땐 중국 정부가 이번엔 조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내려놓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만일 진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내린다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좀 중요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네. 중국은 그거만 빼면은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90조가 넘는 부양책을 쓸 계획을 하고 있고 돈을 네. 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내년 이후에 미국 증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미국 중국이 같이 깨졌을 때가 정말 문제인데 중국은 오히려 좀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최근에 물론 저는 중국 투자를 못 하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미증시도 어느 정도 저는 연말까지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중국 관련 이슈가 전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는 그래도 지수를 좀 뽑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 전망을 살펴봤을 때는 내년에 뭐 지난주 마이크 윌슨 분석가 포함을 해서 다양한 투자 의견들이 나왔을 때 내년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 근거로 실적 악화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실적 악화요. 네. 실적 악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는 6개월 선행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안 좋을 게 올해 선행해서 미리 빠져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소매 관련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역대급 기록했고 그리고 사이버 머니도 지금 실시간으로 찍히는 것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동안 소매 관련 기업들 우리가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은 내년에 안 좋을 거라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기억하실 게 주가는 이제 이런 주가는요 선행합니다. 모든 웬만한 기업들의 주가 다 선행해요. 그럼 내년에 네. 안 좋을 거라 보면 당연히 올해 저점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오히려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내년 정도부터 이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반도체 얘기 잠깐 해드리면 디램이냐 파운드리냐 그건데 사실은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막 말이 많았는데 갑자기 삼성이 뭐 새로운 완전 기술을 갖다 들이밀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근데 네. 이게 디램을 막 욕하다가 갑자기 이게 파운드리로 넘어갔거든요. 파운드리로 넘어가가지고 뭐 이제 뭐 TSMC도 실적이 안 나오고 막 뭐가 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사실 보면은 디램이든지 파운드리든지 지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반도체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과도기적 구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기존 거보다 새로운 게 더 낫고 그게 더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기존 거에 대한 매출을 떨궈놓고 새로운 걸 다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이 그런 과도기적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있어왔던 얘기고 예전에 진짜 반도체 위기가 심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는지 뭐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면서 그게 그 이후에는 시장의 캐파를 확 늘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걱정된다? 내년 실적이 위기가 올 것이다? 이미 주가에다가 선반영이 되고 있다 봐요 저는. 주가는 선행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